보테로는 스페인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던 중에 오른쪽 약지 일부가 절단될 정도로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겪습니다. 손가락을 잃은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일은 바로 겨우 4살이었던 막내 아들 페드로가 사망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테로는 바로 이 그림을 그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슨트 최수환입니다. 이번 영상은 보테로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는 방법, 그리고 이번 전시 섹션별 주요 작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에서 놓쳐선 안 될 것들로 구성됩니다. 보테로의 생애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1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 그의 작품이 일종의 기념비처럼 보이게 하고 관능미를 느끼게 하는 첫 번째 양감, 그리고 붓자국과 텍스처를 제거해서 조각을 보는 것 같고 촉각적 가치를 강조해주는 2번 그 표면, 그리고 고전미술과 자신의 고향에서 영향을 받았던 절제된 원색, 그리고 또 고전미술에서 볼 수 있는 감정의 절제와 평온함까지. 우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을 보면서 웅장함을 느낍니다. 바로 그 양식으로 마무리됐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그 시작을 알린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성 베드로 대성전. 무려 138m, 길이 186.36m 크기로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높이 48m, 둘레 527m, 그 거대한 건축물 콜로세움. 고전의 미술과 그 건축은 그 부피와 크기가 우리에게 압도감을 주고는 합니다. 그렇게 그의 작품 속 볼륨감은 살이 찐 모습이 아니라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런 거대한 조각상들을 보면서 보테로가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작품들은 정성스럽게 깎고 또 문지른 조각상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부드러운 촉감이 시각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바로 그가 강조해왔던 촉각적 가치입니다. 보테로는 말합니다. 색은 장식이 아닌 구조다. 색이 해결되면 그림이 완성된다. 라틴 아메리카의 강렬한 햇볕 아래 그 민속 예술에서 기원한 강렬한 채도, 그리고 고전 미술에서의 색채의 거장 티치아노에게 영향받은 절제된 색감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태에서도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는 그의 작품 속 인물들. 무심함과 무표정 속에서 우리는 고전 미술에서 느꼈던 절제미를 느끼게 됩니다. 한편 보테로는 말합니다. 나는 뚱뚱한 사람을 그린 적이 없다. 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풍만함이 강조되었을 뿐이다. 그가 말하는 관능성과 풍만함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관능성 그리고 풍만함. 우리는 보테로와 마찬가지로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던 한 예술가의 작품과 보테로를 비교하면서 더 쉽게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테로를 보면 떠오르는 또 다른 예술가. 보테로의 그림이 그 충만함을 그린다면 결핍을 깎아냈던 조각가. 바로 알베르토 자코메티입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자코메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의 실존주의 철학을 작품으로 표현한 예술가다. 자코메티의 극도로 가느다란 인물들은 세계대전을 경험한 이후 유럽의 실존주의적 불안과 인간의 소멸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그의 조각들은 사라지듯이 서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인간의 고독함, 실존의 덧없음, 본질적인 허무함을 그 이야기하는 방식으로서 불필요한 살들을 걷어내고 인간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공간을 밀어내면서 힘겹게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보테로의 인물들은 자코메티와 마찬가지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만의 낙천적인 시각과 사랑스러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풍만함을 통해 충만한 감정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같은 인간의 본질을 탐구했던 예술가들이지만 빼빼 마른 형상, 그리고 풍만한 형상으로 나뉘어지는 두 예술가. 어쩌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과 낙천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보테로의 발레리나를 다시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테로 특유의 그 볼륨감과 표면의 질감, 그리고 색채, 평온한 표정들까지. 발레리나는 가벼워야 한다. 우리의 선입견과 대비를 이루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부피에 비해 가벼운 몸짓으로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보테로의 작품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개인적인 사건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 커플들 대화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야, 나 살찐 거 같아? 사실 여기서 정답은 아니 안 쪘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남자친구가 했던 대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자기가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 자기라는 사람이 1kg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좋아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더 많기를 바라고는 합니다.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 사과가 더 많았으면 하고요.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큰 빵을 보면 더 기뻐하게 되는 거죠. 클수록 좋아하는 마음을 보테로는 이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질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테로의 작품 속에 그 볼륨들은 사랑스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번 전시 섹션별로 주요 작품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섹션은 변주입니다. 고전의 거장들 작품을 오마주했던 이 보테로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플랑드르 회화를 대표하는 얀 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입니다. 이 작품에 담겨있는 많은 미스터리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큰 특징은 플랑드르 회화 특유의 세밀하고 섬세한 표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그림 뒷면의 볼록 거울입니다. 화면 속에 등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밀하게 볼록 거울 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보테로의 작품 속에 있는 대상들은 마치 볼록 거울을 비춰서 보고 있는 느낌이죠. 그렇게 그의 작품 속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모습도 볼록 거울 속에서 평소보다 더더욱 볼륨감 있는 모습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 라파엘로의 라 포르나리나, 빵집 여자입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사랑했던 화가 라파엘로. 그를 자신의 조카 혹은 딸과 결혼시키고 싶어하는 후원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라파엘로가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죠. 바로 이 그림의 주인공 라 포르나리나, 빵집 딸이었던 마르게리타 루띠입니다. 하지만 라파엘로는 그 후원자와 예술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과 이뤄지지 못한 채 3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그 사랑을 가득 담은 시선이 담겨있는 작품,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라 포르나리나입니다. 보테로는 그 특유의 볼륨감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그려냅니다. 한편 보테로가 너무 존경했던 르네상스 화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작품입니다. 우르비노의 공작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 그리고 그 아내였던 바티스타 스포르차 부부의 초상입니다. 1474년에 공작이 된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 그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서로를 마주보는 초상화를 주문합니다. 역시나 이 그림에서도 보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자신만의 그림체로 그려냅니다. 이어서 라틴 아메리카를 주제로 한 그림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 문화권의 큰 축제 중에 하나, 우리가 카니발이라고 부르는 사육제입니다. 마약과 카르텔 범죄로 억압되어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콜롬비아인들이 해방되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떠들썩하게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테로 특유의 그 절제된 감정을 통해 축제의 시간 속 그들의 내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는 종교를 주제로 한 그림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욕조 속에 한 남자가 들어 있습니다. 붉은 수단에 뾰족한 모자. 가톨릭 교회 내에서 교황 다음으로 높은 직급인 추기경입니다. 왜 옷을 입고 욕조에 들어갔을까요? 그림 속 복장은 곧 계급을 나타냅니다. 오롯이 개인적인 순간인 그 목욕 시간에도 옷을 벗지 못하고 또 주교가 수발을 들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존재도 결국 인간의 몸을 지닌다는 것, 그리고 그 둘의 크기는 힘과 계급을 나타냅니다. 한편 그의 그림 속 풍자는 비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바티칸 박물관에서 보테로의 그림들을 여러 점 만나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직자를 친숙한 그만의 스타일로 표현하는 모습, 또 남미의 지역색, 현대시대의 흐름을 기억하고 또 예술을 예술로서 인정하면서 가톨릭 교회는 그의 그림을 그들의 미술관에 걸어두었습니다. 수녀와 책, 또 학문을 상징하는 게르트루다 성녀,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주다가 장미로 변한 카실다, 그리고 과일 바구니, 꽃과 함께 등장하는 성녀 도로테아까지. 실제 종교화의 그 도상학적인 규칙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콜롬비아에서 흔한 이름들입니다. 게르트루다, 카실다, 도로테아까지. 성화의 양식을 차용하지만 그려진 인물들은 성녀가 아닌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으로 콜롬비아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또 보테로의 수많은 정물 시리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의 모습을 보면 만돌린 구멍을 작게 만든 것처럼 굉장히 작게 베어물은 이빨 자국이 보입니다. 디테일을 대비시키면서 더욱더 거대한 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일은 우리한테 맛의 즐거움 그리고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 보실 때는 가까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가가는 순간 이 과일 속에 있는 벌레가 귀여운 표정으로 인사를 나눌 겁니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의 국민적인 스포츠이자 즐길거리였던 서커스와 투어 시리즈로 우리는 보테로가 가장 콜롬비아적인 화가라고 불리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들, 그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작업해왔던 조각들입니다. 보테로는 왜 그림을 그리다가 조각까지 예술 세계를 확장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예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양감과 부피감이었습니다. 그림에서 이것들이 이제 더 이상 표현되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조각을 붙잡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캐던 이 피렌체 인근의 피에트라 산타의 작업실을 마련하고 200여 점의 조각을 남깁니다. 버렌슨의 그 촉각적 가치를 이제 실제로 감각할 수 있는 그 작품들로 만들어냅니다. 조각 같은 그림에서 시작해 자신의 그림을 이제 조각으로 만들어낸 예술가. 그는 결국 그의 조각 예술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1999년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에 조각을 전시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던 도시로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생존 작가가 이곳에 조각을 전시한 게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너무나 존경했던 그 거장들의 공간에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조각상 새도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를 보면서 마음이 제일 먹먹해졌던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보테로는 스페인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던 중에 큰 교통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의 오른손 약지 손가락 일부가 절단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잃은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바로 겨우 4살이었던 막내 아들 페드로가 사망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테로는 바로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 페드로입니다. 1970년에 태어나서 당시 1살의 나이였던 페드로의 모습입니다. 그가 자신의 막내 아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애정들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는 또 특별하게도 페드로를 그렸던 그림 한 점을 더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작품 페드리또입니다. 앞서 보셨던 막내 아들 페드로를 그가 10년 후에 다시 그립니다. 만약에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은 11살쯤이 되지 않았을까. 한편 그 그림 속의 아이는 4살 정도로 보입니다. 바로 그가 아들과 헤어졌던 시기,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모습들을 그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은 아이의 이름이었던 페드로라고 짓는 대신에 그리웠던 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애칭 페드리또라고 짓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 귀여운 페드로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보테로 특유의 양감과 평온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이들은 어릴수록 더 통통한 체형을 가지죠. 그리고 우리는 아기들 특유의 그 통통한 몸매에서 사랑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보테로가 자신의 아들을 표현한 모습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볼륨감 그리고 양감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보테로는 세상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인 다소 정적인 또 평온한 표정들. 우리는 전형적으로 슬픈 노래보다 슬픈 가사가 밝은 멜로디에 또 숨어 있을 때 더 큰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장된 슬픔보다 절제된 슬픔에서 더 큰 감정의 울림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 그런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아닐까 합니다. 울부짖거나 슬픔을 토해내는 모습이라면 감정의 결이나 정도가 조금만 달라도 공감을 벗어나게 되지만 정적이고 멈춰있는 감정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바로 보테로의 그림 속 절제된 감정이 우리를 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닐까 합니다. 보테로는 말합니다. 예술은 슬픔보다 기쁨의 감정을 주어야 하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오아시스가 되어야 한다. 보테로의 작품들이 여러분에게 슬픔보다 기쁨을 그리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는 오아시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전시장으로 향합니다. 이번 전시는 매우 특별한 전시입니다. 2009년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2015년 예술의 전당 전시 이후 만 11년 만의 전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보테로가 세상을 떠나고 처음으로 열리는 대형 회고전입니다. 로마 바르셀로나를 거쳐서 순회 전시를 열고 있고요. 이번 전시는 딸 리나 보테로가 직접 기획했다는 데서 더 특별함이 있습니다. 2007년 한 인터뷰에서 기자는 보테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많은 여행과 작업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겪으셨는데 이제 이만큼이면 됐다. 은퇴해야겠다. 하신 적이 있나요? 보테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은퇴하고 싶어하는 예술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술은 열정이고 나는 붓을 손에 쥔 채로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2023년 9월 15일 9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5일 전까지 그는 하루에 4시간씩 그림을 그리다 세상을 떠납니다. 보테로는 파리, 뉴욕, 이탈리아, 그리스, 멕시코 전 세계 곳곳에 작업실이 있었고 91년이나 이어졌던 그의 생애 동안 무려 70년이 넘는 시간을 조국 콜롬비아 밖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콜롬비아 예술가 중 가장 콜롬비아적인 예술가라고 부릅니다.
보테로는 말합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그대로 담아냄으로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예술은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모든 기법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구사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집스럽게 볼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그려냈던 화가, 벨라스케스처럼 감정을 절제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며 덤덤하게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그림들,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기증해 이 세상이 더 나아지기를 바랬던 화가, 이번 전시를 통해 보테로가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그 사랑스러움을 그 크기만큼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보테로의 세계를 여행하는 데 있어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그 마음을 좋아요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매주 새로운 그림 한 점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도슨트 최수환이었습니다.